This evening, we are very honored to have Korea's very own esteemed Dr. Hwang Sung-soo, a neurosurgery specialist at Daegu Medical Center. He is famous in Korea for curing many serious diseases with food rather than medicine. And through his own shining example, he has inspired countless people to switch to a plant-based diet. Let's give him a warm welcome. 어른들에게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가 해로운 내용들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도정을 하지 않은 곡식, 그러니까 현미,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만 먹을 때 병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훨씬 더 건강하게 튼실하게 자랄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은데요. 이 아토피나 천식이나 비염 이런 것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성인병이라는 말들을 썼습니다. 성인병이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나타나지, 잘 생기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나이가 많을 때 잘 생기는 병이라는 인식하에 나이가 중요한 어떤 결정인자가 된다고 생각해서 성인병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만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성인병에서 생활 습관병으로 고쳐 부르기로 했습니다. 성인병이라는 말을 썼을 때와 생활 습관병이라는 말을 썼을 때 느끼는 느낌,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활 습관, 나쁜 식생활 습관이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쁜 식생활 습관을 일으키는 그 식품은요, 동물성 식품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가공한 식물성 식품과 과잉 요리된 이 식물성 식품 이런 것들이 식생활 습관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들이 되죠. 동물성 식품은 크게 이 성분이 단백질과 이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토피나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또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또 이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이 지방은 이 비만,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병이라는 중풍요, 그다음에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그 심장혈관병, 뭐 이런 치매, 또 여러 가지 암, 특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병들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동물성 식품은 보시다시피 단백질과 지방 이 두 가지로만 되어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 주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과 이 비교되는 아주 좋은 식품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현미입니다. 저는 현미를 완전식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미는 보시다시피 단백질이 전체 성분에 비해서 아주 적게 들어있습니다. 칼로리 비율 한 8% 정도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동물성 식품은 단백질 한 50%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많이 경쟁적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많은 병들을 인위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어떤 이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소모되는 성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 아주 이 특징은 뭐냐면은 몸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끼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먹어야 됩니다. 그 말은
맵기,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조금씩 먹어라 그 말은 아니고요. 곡식,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 정도의 단백질만 먹어도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단백질은 어느 정도 적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전혀 먹지 않아도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할 정도로 적게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적게 들어있다고 알려지는 곡식, 채소, 과일, 식물성 식품만 먹어도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할 정도로 단백질은 적게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단백질을 좀 적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부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전혀 먹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할 정도로 단백질은 적게 필요합니다. 사람의 성장 곡선을 보면은 단백질이 적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일체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단백질은 적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장 곡선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성장이 빨리 체중이 늘을 때가 있고 조금 주춤할 때가 있고 또 다시 좀 빠른 시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곡선이 빠르게 상승할 때가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입니다. 약간 주춤할 때가 2살 이후 사춘기가 시작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장이 빠르게 될 때가 사춘기고요. 성인이 되면은 성장이 멈추고 또 그보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오히려 체중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죠. 그래서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에는 단백질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제 알 수 있죠.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 그러니까 나서 돌이 될 때까지 어린아이들은 체중이 3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키는 50% 자라게 됩니다. 1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나서 돌 될 때까지 1년 동안에 어린아이들은 모유만 먹어도 1년에 자기 몸무게가 3배로 자라고 키는 50% 성장합니다. 만약 어른들이 1년에 체중이 3배가 된다면 아주 큰일 나겠죠. 이 모유에는 단백질이 칼로리 비율로 7%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1년에 자기 몸무게를 3배로 키울 수 있는 많은 양의 이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서 돌이 되는 그 시기를 지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은 단백질을 7%보다 적게 먹어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동물성 식품은 흔히들 고단백 식품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저는 과단백 식품이라고 불러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많아서 해롭다는 의미가 분명히 용어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모유에는 칼로리 비율로 단백질이 7% 들어있습니다. 저 정도만 먹으면 1년에 자기 몸무게의 3배가 됩니다. 그런데 현미에는 그보다 많은 8%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미만 꼬박꼬박 먹게 되면 1년에 자기 몸무게의 3배까지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된다는 겁니다. 흔히들 단백질에도 이 질이 있는데 식물에 들어있는 단백질보다는 동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얘기들을 무심코 합니다만은 아무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동물의 몸과 다릅니다. 그래서 동물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을 굳이 먹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백질은 지방과 늘 붙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지방도 동시에 섭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비계가 없는 살코기를 먹으면은 이 지방 섭취가 많아지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가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쇠고기에 쇠고기 살코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 그러니까 붉은색입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한 27% 가까이 되고요. 흔히들 기름기가 적은 고기의 대표적인 것이 닭가슴살이라고 알고 계실 건데요. 그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이 지방의 양은 대단히 많습니다. 거의 뭐 한 30% 가까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성 지방은 동맥경화증을 만듭니다.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요, 동맥이 좁아지고 두꺼워지고 굳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맨 위에 있는 동맥혈관이 아주 정사입니다. 혈관 안이 굉장히 넓고 아주 매끄리합니다. 그래서 물보다 진한 혈액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요. 혈관 속을 지나가는 피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두 가지 성분이 높아질 때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입니다. 점점 더 좁아지다가 나중에는 막히게 됩니다.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는 얘기들을 흔히 들으셨을 겁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가 해롭다 그러면은 육식은 해롭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생선은 좋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그것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 생선 전체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 생선 기름 이외에 생선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동맥경화증을 일으켜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동물성 식품 전체, 등푸른 생선 전체의 성분은 단백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이 전체의 한 8% 정도 됩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분인 불포화 지방산이 나머지 기름 성분은 오히려 동맥경화증을 만드는 성분이기 때문에 생선 전체를 드신다면 득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성 식품에는 섬유질이 없습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변비를 예방해주고요. 비만, 대장암,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괴롭히는 이런 병들을 예방해주는 중요한 성분이 섬유질인데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이 성분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전혀 안 먹으면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앓던 병이 낫습니다. 병이 예방이 되고요.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다면 식물성 식품만 먹어야 된다는 말인데 식물성 식품만 먹었을 때는 단백질이 전혀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빈혈이 생기지 않고요. 힘쓰는데도 지장이 없고 병적으로 야위지 않습니다. 또 우유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식물성 식품은 병을 낫게 했는데요. 혈압을 내려가게 합니다. 당뇨병을 낫게 합니다. 군살이 빠지게 하고 피가 맑아지게 하고 변비가 없어지게 하고 뼈를 야물게 합니다. 식물성 식품은 아주 안전한 식품입니다. 몸에 필요한 성분들만 있는데 많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알맞게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모든 성분들이 알맞게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식품만 먹으면 병이 예방이 되고요. 노화가 늦어지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Huang. We are all proud of you for the work you're doing.